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6일 월가의 목소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시간은요, 영국 기준으로 4월 5일입니다. 바로 식목일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해마다 4월 5일이 되면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도 하고 또 산에 가서 작은 나무 한 그루라도 심던 기억이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이 식목일이 더 이상 공휴일이 아니게 됐죠.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해마다 4월 5일이 되면요, 상당히 많은 산불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휴일 하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쉬는 날이 좀 적어서 문제인데 좀 안타깝죠.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는 1년에 연차가 28일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거기에 공휴일이 8일이 더해지면서 1년에 쉬는 날이요, 주말을 빼고도 36일이나 됩니다. 굉장히 좀 쉬는 날이 많은 편인데요. 이러한 추세에 또 최근 들어서는 재택근무가 상당히 이제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월 4일만 일하자는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 위주로 일어나는 캠페인이긴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한국 쪽에도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주일에 5일 일하던 이 관습이 없어지고 결국은 3일이나 4일 일하는 이런 추세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같이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요, 이렇게 사회가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 만약에 사람들이 3일이나 4일밖에 일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면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들이 좋은 매출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어떤 비즈니스가 활성화될런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월 6일 보내드리는 월가의 목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월가의 목소리는요, 여러분들께서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은 반향을 보여주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탑 월가의 애널리스트 추천 주식에 대한 한 가지 스토리를 들어보고요, 이 종목을 직접 수치적 분석을 진행해보는 순서거든요. 최근 들어서 제가 보내드리는 여러 가지 순서 중에서, 시리즈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코너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내심 좀 이 기사를 발견하고 기뻤습니다. 자, 이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요, 여기 보시면 브레이킹 뉴스가 떴습니다. 속보잖아요. 자, 유로피안 유니언이,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이번에 금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러시아산 그 코올은 석탄입니다. 석탄이 수입되는 것을 유럽 연합에서 이번에 금지를 시킬 것이다. 뭐 이러한 속보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CNBC 프로에 나와 있는 이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얼마나 유능한 탑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종목들을 추천해주고 있는지 일단 그 명단을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니오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리한 종목인데 굉장히 좋은 추천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니오를 추천해주는 전문가는요, 8,000명이나 되는 팁 랭스에 등록되어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 랭킹 31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가 제가 정리한 니오를 추천해주고 있다. 마음이 좀 아픈데요. 자, 그리고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지금 성공률이 72%거든요. 따라서 10개 주식을 추천을 하면 7개 이상은 항상 성공을 한다라고 평균적인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에브리지 수익률이 49.2%나 되는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이런 전문가가 니오를 추천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투일리오입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투일리오 같은 경우는 사마나라는 전문가가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은 8,000명 중에서 433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뭐 433위면 상위 5% 정도 되는 수치니까 그래도 굉장히 좀 유능한 분이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10개 주식을 추천을 하면 한 5개에서 6개 정도가 성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수익률은 28% 정도를 찍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메타 플랫폼주고요. 메타 플랫폼주를 추천해주고 있는 분은 미스터 화이트입니다. 자, 이 화이트라는 전문가는 8,000명 중에 112위를 차지하는 유능한 전문가고요. 자,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성공 확률이 72%, 굉장히 높죠.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33.9%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아마존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8,000명 중에 지금 387위를 차지하는 마한이라는 전문가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도 여러 번 등장한 그런 애널리스트죠. 자, 마한이라는 분은요, 55%의 성공 확률을 보입니다. 따라서 10개의 주식을 추천하면 5개에서 6개 정도가 성공을 확률에 있는 거고요. 평균 수익률은 25.3%로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방송의 주인공은 다른 기업이거든요. 자, 어떤 기업인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을 추천해주고 있는 전문가의 이름은요, 모스만입니다. 이 모스만이라는 전문가는요, 8,00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넘버 5입니다. 상위 5손가락에 드는 정말 굉장히 좀 유능한 전문가가 이번에 마이크론을 추천해주고 있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성공 확률이 84%나 됩니다. 따라서 10개 주식을 추천을 하면 최소 8개 이상은 항상 성공을 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평균 수익률이 무지막지합니다. 무려 77.9%라는 엄청난 그 수익률을 자랑하는 최고의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고의 애널리스트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마이크론을 추천해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세미컨덕터는 반도체죠. 반도체의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플라이 체인은 우리가 이제 공급망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뭐 과거 한 1년 넘게 지금 공급망에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티커 네임은 MU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는 거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줄여서 우리가 D램이라고 부르잖아요. D램은 아마 한국 분이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 용어인데요. 한국의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메모리가 있잖아요. 이 D램이라는 것은 휘발성 그런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할 때 잠깐 완전히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전원이 꺼지면 없어지는 그런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론이 굉장히 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D램의 강점이 있는 마이크론이 어떠한 지금 위치에 와 있냐면요. 프로덕트 사이클이 지금 굉장히 좋다. 따라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순환주잖아요.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이클을 봤을 때 테일 윈드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순풍을 달고 지금 쭉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굉장히 좀 장밋빛 위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전문가의 이름은 한스 모스만입니다. 이분은 로스블랏 시큐리티의 지금 애널리스트로 알려져 있고요. 자, 이분이 이번에 레포트를 발표를 했는데 어떠한 그 주장이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칩 메이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반도체 기업이 이번에 빗을 했다. 어닝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닝 결과가 전망치를 넘어섰고요. 거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출의 전망치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분기에도 굉장히 멋진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로스 마진, 총 수익률 역시도 다가오는 분기에 지금보다 더 익스펜드 될 것이다. 따라서 총 수익률이 향상할 가능성까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수치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다른 반도체 기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엄청난 그 추세로 다가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 부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어닝 실적도 발표하고 가이던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그 시대적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잘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스만 같은 경우는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은 165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80도 되지 않거든요. 77.67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냐면 보통 목표 주가는요 12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2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단 1년 안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좀 높은 목표 주가를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자, D램에 대해서 잠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Mother of all cycle이다. 따라서 반도체 사이클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 지금 D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D램 기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중요한 D램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이크론이고 그리고 마이크론은 굉장히 스테딜리하게 그 얘기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 D램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공급 업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또한 이 애널리스트가 어떠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은 가장 좋은 시클리컬 플레이다. 이 얘기는 이제 경기 순환주란 얘기죠. 따라서 지금 반도체가 순환의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데 이 순환의 사이클을 이용해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세큘러
드라이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세큘러는 아까 봤던 그 시클리컬이랑 반대말입니다. 따라서 경기 순환과 관계없이 그냥 대세의 추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 구조적 성장이라고 부르는데, 구조적 성장은 뭐냐면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향후 순환 없이 계속해서 점진적인 그 성장을,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분야, 이러한 성장을 우리가 세큘러 드라이버라 그럽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가 성장을 하고 있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5G가 보급이 시작되고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너무나 많은 그런 시점에 지금 도달을 해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그 테크놀로지와 더불어서 이 마이크론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경기 순환의 사이클을 봤을 때도 반도체 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또 세큘러 드라이버, 즉 구조적인 성장을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은 4차 산업혁명의 이 추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목표 주가를 주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본격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컨덕터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공급망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반도체 공급망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티커네임은 MU인데요. 이 MU가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램으로 우리가 통합을 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D램이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거의 뭐 세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분야잖아요. 자, 그런데 마이크론 역시도 그들의 강점이 D램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D램이라는 것은 지금 프로덕트 사이클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와 있다. 따라서 지금 테일윈드라는 것은 순풍을 얘기하는데요. 현재 사이클로 봤을 때 마이크론이 만들고 있는 D램이 상당히 좀 많은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그 지금 순환 중에서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름은요, 한스 모스만이고요. 이분은 로젠블랏 시큐리티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이분은 이번에 레포트를 발표를 했는데 어떠한 의견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요, 최근 어닝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이제 전망치를 넘어섰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raised on its revenue guidance니까 매출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다가오는 분기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부분이 고무적이냐면 그로스 마진, 총 수익률 역시도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는 익스펜드 될 것이다. 향상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사실 반도체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어닝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고 거기에다가 수익률까지 향상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추세가 좋다라고 인정을 해야겠죠. 자, 이러한 수치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인데도 나왔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즉 물가의 상승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를 위한 여러 가지 부품이 부족 선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너무나 잘 헤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스맨이라는 전문가가요, 이번에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이 나와 있는데 무려 165달러입니다. 자, 165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려면 지금 현재 주가를 봐야 되겠죠. 자, 지금 MU의 주가가요, 78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0이 되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목표 주가는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내에 주가가 2배 이상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모스맨이라는 전문가가 굉장히 좀 높은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D램에 관련해서 이 애널리스트, 모스맨이라는 애널리스트가요, 어떠한 주장을 펼치고 있냐면 이것은 mother of all cycle이다. 반도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정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클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바로 D램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D램은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사이클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기술이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중요한 D램을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모스맨에 따르면요, 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가장 좋은 경기 순환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순환의 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세큘러 드라이버도 가지고 있다. 세큘러 드라이버는 아까 얘기한 이
순환과의 반대말이거든요. secular drive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구조적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조적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사이클이 없이 계속해서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가장 맞는, 따라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인 성장 동력이 부여되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여기 이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그리고 5G 시대의 그 도래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상당히 많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지금 이제 기지개를 피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드는 D램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 상황이 다 좋다는 겁니다. 이번에 의견에 따르면 현재 사이클을 봐서도 굉장히 좋은 시점에 놓여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다가 대세적인 성장, 즉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지금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한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능한 애널리스트, 즉 8,000명 중에 넘버 5, 굉장히 좀 성공 확률이 높은 84%나 되는 성공률을 자랑하는 모스맨이라는 애널리스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번 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CNBC 프로의 기사를 통해서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부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스토리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두 가지의 호재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지금 사이클을 봤을 때, 반도체 사이클을 봤을 때 순풍이 지금 밀려오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D램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스토리는 아무래도 이제 추세적인 성장, 구조적인 성장이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그 테크놀로지가 즉 기지개를 피고 있는데, 여기에서 D램이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두 가지 추세적인 성장, 구조적인 성장, 그리고 이제 이 사이클에 맞아떨어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해서 수혜를 받으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번 스토리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크론이 가지고 있는 그 펀더멘탈은 어떤지 우리가 좀 수치적 분석을 해봐야겠죠.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만약에 펀더멘탈이 무너져 있다면 투자의 가치가 좀 떨어지잖아요. 자, 다행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수치적 분석도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은요, 레이팅입니다. 자, 어떤 부분부터 보실까요? 자, 퀀트 레이팅이 나와 있는데요. 퀀트 레이팅은 5가지의 팩터 그레이드를 종합적으로 하나의 수치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5가지 팩터의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B 플러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나쁘지 않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장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A고요. 그리고 가장 뛰어난 부분은 수익률인데요. A 플러스라는 점수를 받고 있고요. 자, 모멘텀은 B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A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5가지의 수치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니까 4.69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퀀트 레이팅에서 스트롱 바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SA 오토즈 레이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킹 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준 전문가들, 주식 전문 블로거들의 평가를 보면요, 지난 3개월 동안 총 13명의 블로거들이 평가를 해줬는데요. 13명 중에 4명은 강력 매수를 주장하고 있고요. 7명은 바이입니다. 따라서 7 플러스 4는 11이니까 13명 중에 11명은 지금 바이를 주장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2명은 보유 의견을 주고 있고, 다행히 13명의 주식 전문 블로거 중에 셀을 외치고 있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살펴보면요. 자, 애널리스트 총 37명이나 되는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3개월 동안 했는데요. 37명 중에 무려 25명이 강력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명이 바이거든요. 따라서 25 더하기 6은 31이죠. 37명 중에 31명이나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5명은 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을 팔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는 37명 중에 단 1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평점을 내보니까 4.48이라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이번에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팅이 골고루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포문을 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어닝으로 넘어갑니다. 어닝이라는 것은 이제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분기별로 실적을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실적의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죠. A-니까 좋은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이 전문가들이 업데이트를 28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28
28번의 그 예상 업데이트 중에 25번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수치를 상향 조정한 거고요. 3번만 지금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예상치가 점점 더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디비던드 배당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안타깝게도 MU 같은 경우는 배당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습니다. 반도체 주식들 중에서는 배당금이 이제 배당률이 2% 이상, 3% 이상 되는 종목도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0.51%라는 비교적 좀 약한 배당률을 가지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페이아웃 레이쇼가 3.4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내는 순이익 중에 지금 3.5% 정도만 사용을 해서 배당금을 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향후에 이 배당 그 페이아웃 레이쇼를 좀 넓혀 나가면서 배당금을 올려줄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B 플러스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일단 PE 레이시오 갭으로 살펴보면 TTM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9.78배가 올라가 있는데요. 이 수치를 지난 5년의 평균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좋은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원래는 한 15배 정도, 순이익의 15배 정도를 줘야 살 수 있는 주식인데 지금 현재는 10배도 되지 않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8.6배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매수의 시점이 찾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그 PE 레이쇼를 보여주면서 성장세까지 좋다면 PEG가 굉장히 좋겠죠. 자, 보시면요. 지금 현재 PEG 레이쇼가 0.05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고요. 그리고 향후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0.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성장세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구나. 따라서 성장은 가속화되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낮은 기업이 마이크론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를 보면요. 1.79배입니다. 5년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3배가 되지 않는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프라이스 투 북 레이쇼도 1.8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북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퀴티죠. 쉐어홀더즈 에퀴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기 자본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배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은 B 플러스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다음은 성장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매출의 성장이겠죠. 지난 1년 동안 32% 정도의 매출의 성장을 보였는데요. 5년 평균 성장률은 2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 매출의 성장이 가속화되구나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도 이러한 성장이 조금은 누그러지지만 그래도 23.79%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추세에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BIT 영업이익의 성장률도요 187%나 되고 향후 12개월 동안 68%를 바라보고 있고요. 자, EPS 같은 경우 어닝 퍼 시어죠. 어닝 퍼 시어는 182%의 성장률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도 64%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봐서 3년에서 5년의 성장률을 예상한 건데요. 26.78%, 과거에는 보통 한 13% 정도의 어닝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3년에서 5년 동안 EPS가 26.78%나 성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니까 굉장히 성장률이 좋은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다음은 수익률이 굉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A 플러스잖아요. 자,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45.97인데요. 이 수치는 과거의 5년 평균 41%에 비해서 월등히 나아지고 있죠.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그로스 프로핏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비즈니스 모델이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더 좋은 부분은요. 넷인컴 마진입니다. 순이익 마진이 무려 28.95%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는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순이익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구나. 이 기업은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하늘을 찌를 듯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인데요. 11.98%,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거기서 12만 원 정도가 현금으로 남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과거 5년에는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이 그렇게까지 좋은 기업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일취월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단 ROE를 보면 ROE 같은 경우는 과거 평균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가 넘기 때문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에 20만 원을 버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ROE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peers를 좀 볼까요? 자,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그 MU랑 비교가 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아날로그 디바이스 ADI가 있고요. 미준을 통해서도 자주 소개가 됐던 마벨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MRVL. 그리고 NXP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에 굉장히 강세가 있는 이런 기업이잖아요. NXPY가 지금 티커네임이고요. 인피온 테크놀로지가 IPNNY.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MCHP가 티커네임이고요. 자, 이들 종목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핵심이 되는 여러 가지 좀 살펴보면요. 일단 퀀트레이팅 같은 경우는 ADI 그리고 MU만이 스트롱 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가 홀드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시킹 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의 점수를 살펴보면 스트롱 바이를 받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IPNNY고요. 자,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의 평가를 봐도 마찬가지로 IPNNY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밑으로 내려가서요. 퀀트의 랭킹을 살펴볼 텐데, 자, 여기 지금 화면을 주목을 하시면요. MU라는 그 기업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퀀트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퀀트 점수를 기준했을 때 랭킹으로 보면 총 62개의 반도체 기업 중에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위, 3위, 2위, 1위는 어떤 기업인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한번 클릭을 해봐야겠죠. 자,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탑 세미컨덕터 스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가장 좋은 반도체 주식의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1위는 알파 앤 오메가 세미컨덕터고요. 2위는 브로드컴입니다. 4.86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3위는 타워 세미컨덕터, 4위가 온 세미컨덕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위에 랭킹이 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화면 돌려서요. 자, 이번에는 퀀트 팩터 그레이드를 볼 텐데, 아까 그 마벨 테크놀로지가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싼 것으로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MCHP 역시도 밸류에이션 쪽에서 많은 점수를 잃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서 EPS의 그 수정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기업은 ADI라는 것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로 봤을 때는 MU를 능가할 만한 반도체 기업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성장세도 MU가 가장 좋다. 적어도 이 그룹 안에서는 가장 좋은 점수를 MU가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디비던드를 봐야 될 텐데, 디비던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U가 다소 약점이 있습니다. 0.51밖에 되지 않고요. 자, 배당률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바로 NXPI 그리고 ADI입니다. 두 종목 모두 배당률이 1.85%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을 봐야겠죠. 밸류에이션에서 가장 좀 키가 되는 것은 PE 레이시오 갭이겠죠. 자, PE 레이시오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을 기준했을 때 MU가 9.78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ADI는 무려 56배, 굉장히 좀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NXPI는 26배, 그리고 IPNNY도 28배, MCHP는 43배나 됩니다. 따라서 지금 PE 레이쇼를 보니까 밸류에이션에서는 MU를 따라갈 기업이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의 성장을 기준했을 때 MU가 32%로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ADI라든지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MU 같은 경우는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3위 정도의 랭킹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행인 점은 앞으로 12개월을 기준했을 때는 MU가 23%, ADI가 28%,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34% 정도로 탑3의 그 발전 추세는 영원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요. 다음은 프로피타빌리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순이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MU가 28.95%인데요. 그에 반해서 ADI 같은 경우는 15%, 마벨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적자를 보인 기업이고요. NXPY는 16.9%, IFNNY는 11.82%, 그리고 마지막으로 MCHP 같은 경우는 순이익 마진이 14.95%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순이익 마진이 유일하게 지금 30% 가까이 되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오너십을 봐서는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IFNNY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관 투자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 인기가 많다. 이렇게 정리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한 달 동안 MU가 5%가 빠졌습니다. 반면 나머지 종목들은 다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MU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가장 밸류에이션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스크 관련해서는요, 6개의 종목 모두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비율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베타 지수를 보면 베타 지수는 변동성이잖아요. 변동성 부분에서는 MU가 가장 변동성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뭐 마벨 테크놀로지라든지 NXPI 그리고 MCH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행인 점은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다 파산의 그 위험성은 적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3.0 이상 되면 파산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발란스 시트로 이동을 해서 토탈 뎨 투 에퀴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더 많다면 100% 넘는 비율을 보여줄 거고요. 만약에 자기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비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 MU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한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부채는 16%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ADI도 16%, 마벨 테크놀로지 30%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NXPI 같은 경우는 160% 그리고 MCHP 같은 경우도 136%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부채가 많이 있구나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월가의 목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월가의 목소리 시리즈에서는요, 유능한 미국 시장의 전문가들이 전해주고 있는 기업에 관련된 스토리 부분을 함께 읽어보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 다양한 수치를 분석하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펀드멘탈도 함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